최근에 와서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대두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이하게도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면 굉장히 10명 중에 한 명만 일해도 나중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이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했지만 인간 행복이 뭐 그렇게 그에 비례해서 기술 발전이 많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이렇게 새고 있는 데가 있는 건지 어쨌든 인간 행복이 그만큼 발전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점점 좋아지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요새는 누구나 다 맞벌이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래 이상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간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책으로서 간접민주주의를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단적으로 너는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한국에 살고 싶냐 아니면 세종대왕 밑에서 조선시대에 살고 싶냐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성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귀족주의 시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개인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받는 거는 오히려 지금의 한국이 훨씬 낫다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라고 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 그 봉투에다가 그 종이 한쪽 쪼가리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집어넣는 그게 굉장히 단순한 행위지만 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각설하고 과연 그렇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어째서 이 시대에 가능한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일면 단적으로 증권거래소 같은 데만 봐도 그 굉장히 복잡한 여러 거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투표 결과 정도 전자화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항상 그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트위터에 팔로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직접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별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면 자기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하자는 거죠. 저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이미 다 갖춰진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우선 인터넷 같은 통신의 발달, 그 컴퓨터 같은 이런 통신 문명 이런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증권 거래소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거래들을 뭐 순식간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책 결정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국민 모두가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꾸 국회의원들을 너무 이제 일종의 귀족처럼 그 국민의 어떤 한 편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그런 정책 입법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은 우선 국회의원은 현행대로 선출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자신의 정책 결정의 대리자로서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트위터 같은 거에서 팔로우 하는 것처럼 나는 이 국회의원을 따라가겠다, 저 국회의원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그
그리고 또 국민이 각 사안별로 정책 결정이 되는 입법의 사안별로 자신의 의사를 또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정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아닌가 그런 것을 자신이 스스로 표명하게 되면은 국민이 표명을 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으로 대리해서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명을 하는가? 현재 이게 어떤 의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의안이 있으면 여기에 A, B, C로 표현된 것은 이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그리고 1, 2, 3, 4 숫자로 표현된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숫자로 된 것은 국민. 그러면 여기는 이게 실선으로 나눈 것은 여기가 이제 지역구가 되겠죠. 이제 국회의원 만약에 여기가 종로구면 여기는 영리 종로구면 여기는 뭐 강남구다. 뭐 강남구 우선 수원이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에 국회의원이 A가 있고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민 1, 2, 3, 4가 있다. 강남구에는 국회의원 B가 있고 5, 6, 7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의안이 우선 나오겠죠. 그러면 의안이 나오면 우선 그 의안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지면상 혹은 인터넷상에 공고가 되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1차적인 가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만약에 대형마트 만약 휴일에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안을 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때 A라는 국회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했을 때 찬성을 했다. 그리고 B라는 국회의원은 이 사람은 그냥 찬성도 안 하고 기권을 했다. C는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기존의 우리 국회에서 투표의 방식이라면 그냥 찬반이 똑같이 나온 걸로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한 표라고 치는 거예요. 한 표. 그리고 이 사람이 지지하는 이 국민들도 한 표라고 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이제 국회의원 이후에 두 번째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두 번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E라는 국민은 이제 자기가 직접 찬성이라는 표를 던졌다고 생각해보죠. 찬성. 얘는 찬성으로 찬성으로 표를 던졌다. 그리고 6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민도 찬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7은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C로 바꿨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이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돌아가면 그냥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들 믿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그냥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냥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나는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꼭 자기 강남구만 사람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7번은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우하듯이 이 사람을 팔로우한다. 그러면 이 사람 표는 이 사람이 표시한 반대에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 7번 사람의 표는 자기가 직접 의견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표를 따라간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보죠. 이 사람들은 7은 국회의원을 바꿨고 2하고 6은 찬성을 직접 표명했다.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전체 표수가 어떻게 되냐면, 찬성한 사람은 A가 찬성했고, 그리고 1, 3, 4
전부 다 이 국회의원을 지지하잖아요.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같은 표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표. 그 다음에 이 사람 6번까지 5표가 되죠. 그쵸?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4표가 되죠. 그쵸? 이게 기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권이 되고. 그럼 5대4로 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이 완벽하게 이제 사실 직업적인 정치인이 아닌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완벽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본인이 이제 의사를 얼마든지 정책 과정에 언제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고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국회의원을 골라서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의 표대로 이제 따라가게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